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니까 정석 변수 개수가 n개. 우리는 1차 미분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라 그랬죠. 모든 고개 미분은 전부 1개 미분으로 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각 개수는 y1은 y1과 yn의 함수고 p제창 g1을 넣을 수가 있다. 주로 해주면 yn의 1차 미분은 an1에서 플러스 gn이다. 표현을 이제 열 벡터로 표현을 바꿔주면 y 벡터의 1차 미분은 ay 플러스 g다. 개수는 a고 개수는 a m by n 행렬식이다. m by n 행렬식. A 디터미넌트는 얼마야 돼요? 디터미넌트는 0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0이라는 얘기는 종속된 식이 되니까 만약에 치만 달랐다 그러면 그건 식이 연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여기 n by n은 전부 독립된 식이다 이거죠. 제자식이 독립된 식. 제자식은 정수이고 피제차항이 다르다 그래서 그게 다른 식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식이 되는 거죠. 여기다 칠판에는 몇 가지를 써서 설명을 하겠는데, gx만 값이 틀리면 그 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연립이 아니죠. 자, 그래서 y는 y1에서부터 yn까지 이렇게 열벡터고, g는 g1에서부터 gn까지 해서 g가 0이 아니면 b제차고 g가 0이면 제차고 우리도 다시 설명하지만 이 p제차항 여기까지 있는 A 행렬은 서로 독립된 열벡터다 이거죠. 행벡터다 이거죠. 행벡터가 됐든 열벡터가 됐든 독립을 내면은 그래야 연립 방정식이 n개 변수를 갖는 1개 1차 미분이라는 얘기죠. 연립 방정식이다. 자, 식이 첫째는 그게 성립돼야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이. 자, 제차식은 중첩해의 원리를 이용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차식은 중첩 원리에 의해서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y1과 y2가 해면은 새로운 y는 c1의 y1 플러스 c2의 y2를 대입한다. 대입하면 y1 여기다 넣어봅시다. 식에다 넣으면 y-는 c1의 y1 c2 y2고 c를 밖으로 뽑아내면 y1는 a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a 밖으로 묶어내면 뒤쪽에 해당하는 이게 뭐냐면 ay죠. 그래서 a다. 벌레는 그 좌변으로 항을 넘겨서 y1-ay는 니꼬로 첼로라 해서 대입을 쭈르륵 해서 0이다고 하고 증명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y-에서부터 ay까지를 이끌어서 증명을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퀴즈와 일반회와 론스키안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고개 방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n개 연립이면 n개 연립이면은 자, 그 개수만큼의 기재를 필요로 한다. 기재를 필요하고 일반에는 여기서는 c1의 y1, c2의 y2에서 cn의 yn으로 표시가 된다. 이때 처기치를 대비해서 c를 구입한다. c를 구한다. 자,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해외 벡터 기저해 벡터를 가지고 만든 n by n 행렬식이 됐어요. 행렬이 됐어요. 행렬이.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y의 yc는 이꼬로 일반해, 그러니까 일반해가 됐죠. 이게 일반해가 됐고 이게 그 y 간의 정속이 없으려면은 독립이려면은 여기도 론스키안 기저해를 쪼르륵 그 기저해의 요소들로 구성된 매트릭스 디터미넌트가
자, 0이 아니어야 된다. 어쨌거나 론스키안은 이렇게 정의된다 이거지. 각 키즈해 열 벡터를 연결하는 행렬식 y로 정의되고 그 y의 디터미넌트가 0인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 해서 우리가 키즈해와 일반 키즈를 구하고 이게 키즈해가 독립인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 일반해를 구한다 이거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가운데 이제 상수계수일 때 이제 연립방정식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상수계수일 때 상수계수면 아까 이미 예제에서 풀었듯이 자 제차식이 ay면은 상수가 돼서 상세가 되려면 여기처럼 x의 익스포넨셜 람다 x라 하고 y 다시 미분하면 람다 x 익스포넨셜 람다 t가 되고 자 해서 좌우변에 대입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이거는 ax는 람다 x라는 거의치 문제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해를 가지려면 자 a 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거유치 람다를 구한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 람다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자 a가 n개의 서로 다른 고유 벡터를 가지면 독립인 고유 벡터 n개를 가지면은 뭐 우리는 람다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고유 벡터가 다르면은 고유 벡터가 다르면 다른 기저해를 주는 거예요. 고유 벡터가 다르면이 람다는 같아도 고유 벡터가 다르면 서로 다르다 이거죠. 자, 근데 고유 벡터가 이렇게 n개려면 고유 벡터가 n개를 가지려면 제일 먼저 람다가 서로 다른 실근이면 되죠. 그러면 무조건 하나에 하나씩 대응이니까 n개의 서로 실근이거나 A 벡터가 대칭이거나 대칭 그러면은 람다 값이 중근을 가져도 거의 벡터가 다른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반대칭이라는 건 반대쪽에서 부호가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대칭이라는 거는 가운데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면이 대칭으로 맞는 거고 반대칭이면 반대쪽이 뒤집어지면서 반대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해준다 이거지. 대칭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때 기저해는 어떻게 되냐? 고유 벡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고유 벡터 개수에 맞춰서 쪼르륵 해주면 되죠. 고유 벡터가 람다가 중근을 갖더라도 고유 벡터가 다르면은 다른 기저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일반에는 어떻게 되냐면 y는 거로 이제 앞에 계속 쪼르륵 더 해주는 거, 곱해주면 되죠. 쪼르륵 곱해주는 거고 론스캔을 구하면 여기서처럼 각 기저해의 열벡터 쪼르륵 해주면 앞으로 쭉 나오고 각 고유 벡터의 요소값이 고유 벡터의 요소로 구성된 행렬식이 0이 아니다. 저렇게 거쳐오면 계산하면 당연히 0이 아닌 걸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설명하면 상수계수일 때 y는 내거로 x 익스포넨셜 람다 t라 해서 대입해주면 고유치 문제로 바뀐다. 고유치 문제로 바뀌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독립된 그 고유 벡터를 연립방정식의 개수만큼 필요로 하게 된다. 그 기제를 구하게 되면 그로부터 일반을 구하고 초기 조건을 대입하고 초기 조건도 각 미지수에 해당하는 초기 조건을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해를 여러 가지를 구해봤더니 구하기 전에 이제 예제를 들기 전에 이제 위상평면이라는 거, 이제 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위상평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y1하고 y2 두 개의 미지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t로 매개되어 있는 함수죠. t로 매개되어 있는 두 개의 함수인데 t를 서거하면 어떻게 돼요? 자, y1, y2 면에 y1하고 y2 관계를 그냥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y1면하고 y2면 그러니까 t를 서거하고 하면은 이에 따라서 이것보다 위상투영면이라 그래요. 위상투영면. 근데 이렇게 쫙 봤더니 모든 해는 제차 방정식이에요. 제차 방정식이니까 궤적에 접선을 그린다. 그러면
자, 여기 어떤 선이 이렇게 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접선 대략 그림을 그린다 할 때 접선을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봤더니 dy분의 dy2는 dx분의 접선이죠. t분의 tt를 양쪽에 넣어주면 자 분모의 y1 다시고 분자의 y2 다시고 그러면 분자는 아까 식에서 제차식이니까 a11의 y1 플러스 a12의 y2 분모는 이렇게 되고 자 이음의 점에서 p점이 점에서 궤적의 접선 방향을 나타낸다 이거죠. 궤적의 접선 방향을 나타낸다. 근데 이제 y1하고 y2가 0인 점 분모 분자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분모 분자가 여기 0이 되죠. 여기도 0, 분자도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고 그럼 뭐 기울기가 어떻게 정의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이거보다 임계점이란다. 그렇다고 해서 기울기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거를 상하면을 또 미분해서 접선을 찾는 거죠. 뭐 어떻게 되느냐? 0점을 지날 때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자 다음 페이지와 같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회가 여기는 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그림 보면 항상 0점에서 접선을 같이 이루면서 해가 갈 수 있다 이거죠. 또는 이쪽에 해이거나 또는 뭐 안으로 이렇게 가거나 또는 뭐 여기 안장점 세 번째는 안장점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그냥 원의 형태로 간다. 다섯 번째는 나선 형태를 해를 준다. 여덟 번째는 테마 마디점이라고 그러네요. 그림 책에 있는 그림을 하나씩 카피해왔어요. 근데 각각의 어떤 문제에서 이런 특성이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물리 역학 문제에 다시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각각의 예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의미를 어떻게 갖느냐는 뭐 2차 문제고요. 2차 문제고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갖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일단 이렇게 a, y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3, 1이고 1하고 마이너스 3 어차피 상수겠으니까 y는 x의 exponential 람다 t y 대시해주면 람다 x고 해서 고위치 문제로 바뀐다. a의 마이너스 람다 했더니 x처럼 이렇게 람다에 6 람다 플러스 8 인수분해했더니 이처럼 람다 원태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마이너스 4일 때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일 때 대입하면 첫 번째 식 해보면 x1 플러스 x2는 제로에서 x2는 마이너스 x1이 되고 따라서 뭐 고유 벡터는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1. 자, 람다는 마이너스 2일 때 이 식에도 바로 첫 번째 식에도 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1 플러스 x2는 니꼬르 제로 해서 x2는 니꼬르 x1에서 고유 벡터는 1, 1, 1, 1. 그래서 제차식의 일반에는 여기처럼 앞에 C1 넣고 C2 넣고 그래서 이런 해를 갖는다. 그리고 자 계속 이어서 이제 예제들을 풀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y-는 1, 0, 0, 1 이거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 y1은 y1이고 y2는 다시는 y2고 서로 그냥 어떻게 뭐 연립이라 그러기도 그렇지만 저건 t라는 맥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풀리는 거예요. t라는 맥의 변수가 있으니까 여기서처럼 보면 y는 니꼬르 x 익스포넨셜 람다 t라 한다. 자 특성 방정식을 만들면 이처럼 람다 니꼬르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자 1인 중근을 갖는다. 이게 뭐 행렬식으로 보면 이건 뭐죠? 대칭인 행렬이죠. 상하 대칭인 행렬.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고유 벡터를 중근을 가져도 고유 벡터를 갖는다 그랬죠. 자, 람다가 1일 때 넣으면은 00이에요. 어차피 00이 00. 그러니까 이미 여기 람다 1 넣어주면은 여기 0 됐죠. 0. 여기 0인데 1이라고 써놨어요. 0, 0. 자, 이미 값을 그냥 가질 수 있다. 하나 x1이 0이고 뭐 1인 값을 가질 수 있다. 그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1, 0이 1, 0 독립된. 그래서 일반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자 하나의 뭐예요? 고유치는 람다는 1이죠. 1인데 고유 벡터는 하나는 0, 1이고 하나는 1, 0이고 1, 0이고 그래서 이런 기저해를 가질 수 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이것도 대칭 행렬이네요. 여기는 봤더니 하나는 뭐 행렬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는 플러스 주면 y1은 뭐 미분에서 y1이고 y2는 미분에서 마이너스 y1이네요. 특성 방정식이 넣었더니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 그래서 1 마이너스 람다고 1 플러스 람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개죠. 두 개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람다는 마이너스 1일 때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1일 때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저기가 2가 되죠. 2x1에 플러스 x1. 자, 그러면 x1은 무조건 제로고 x2는 이미 값이니까 1을 하나 넣어준다. 이렇게 1을 하나 넣어준다. 아까 치는 조금 전에 치는 전부 00에서 그냥 아무 값이나 갖는다. 그러니까 아무 값이 그 하나는 01, 하나는 10 했는데 뭐 저기 뭐 21, 뭐 31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첫 번째 치는 x5는 0이어야 되죠. x5는 0이어야 되죠. 람다는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면은 저기다 1을 넣어줬으니까 람다는 1을 넣어주면 두 번째 식에 내야 되겠네요. 첫 번째 1을 넣어주고 뒤쪽에 주면 앞에 치하고 식이 같으니까 안 뜨고 두 번째 식에서 0 넣어주고 마이너스 2x2 그래서 x2는 0이 되네요. 그래서 x1은 내 거로 이미 값 1 그래서 x2는 이렇게 된다. 거의 벡터를 구할 때 그러니까 거의 벡터를 구할 때 이렇게 0이 끼있게 되면 이렇게 별도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에는 C1의 제로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이 람다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고유 벡터고 얘가 1일 때는 이게 고유 벡터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도 첫 번째 식에다 1로 뭐 00 돼서 이미 값인데 이미 값이니까 그냥 뭐 확인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대로 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 식에다 넣어서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어서 예제를 또 이거를 보면 이거는 반대칭이라 그랬죠. 좌우가 이쪽 대각선을 내서 좌우가 부호가 틀린 거예요. 부호가 틀린다. 부호가 틀린 거니까 y1 다시는 네 거로 그러면 고유 벡터를 중근여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중근이. 근데 이제 중근이 아닌 경우 중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중근이나 특별한 경우를 중근이네요. 이 경우는 중근이 일단은 아니네요.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넣어주고 마이너스 람다 넣어주면 람다 제곱에 2람다 플러스 2는 니코로 0이다. 그러면 람다 1, 2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i다. 플러스 마이너스 i다. 람다 1에다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i를 갖다 대입했다. 그러면 대입이니까 없어지고 ix1에 x2는 니코로 제로. x2는 x1 x1에다가 플러스 i 그래서 하나의 기제는 복소수로 나오네요. 1에 플러스 i 람다 2를 넣어줬다. 이거는 x1, x2가 다 살아있으니까 앞에 개수가 0이 아니니까 그냥 첫 번째 식에만 넣어주면 되죠. ix고 x2는 니꺼로 x1에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래서 x는 1에다가 마이너스 i 따라서 일반에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는 2라고 i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는 2라고 마이너스 i 오케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저기 뭐 고태어 물리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 잘 알 수 없으므로 거기까지 뭐 따져보진 않지만 이런 특성, 그러니까 저기 반대칭일 때 그런 곡선의 특성, 이 곡선의 특성, 아까 대칭일 때 곡선의 특성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연계시켜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뭐 옆번에 보면 이렇게 자, 이게 지금 테마점에 해당하는 곡선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4의 1에 마이너스 1의 2, 뭐 특성 방정식 변경. 이거는 뭐 이것도 반대칭 행렬이네요. 반대칭. 그래서 4의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 해서 주로 풀어쓰지면 람다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람다는 3으로 이중분을 갖는다. 이중분. 오랜만에 이중분이 나왔네요. 첫 번째 해는 어떻게 된다겠죠? 이렇게 실제 이중근이면 0, 0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첫 번째 해는 그냥 x1 플러스 x2 3 넣어줬으니까요. 첫 번째 식에다. 그래서 x2는 마이너스 x3에서 x1이라는 하나의 기제를 구했죠. 하나의 기제. 두 번째 기제는 여기 3, 어떻게 넣어본지 아까 0하고 그러면 아래식하고 틀려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뭐 틀려줄 수가 없죠. 틀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고유 벡터 있고 두 번째는 가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y2는 우리가 저기 이계 방정식 할 때는 거기다 t만 하나 곱해서 했는데 여기는 t만 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미분되면서 t쪽 항이 저기 이계 방정식 할 때는 이렇게 앞에 상수 넣어서 exponential 람다 t 하면 이거는 제 차이니까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데 여기서는 t로 미분해 갖고 살아나는 항을 소거해 줘야 돼서 자 여기 함수에다가 가정되는 t 함수에다가 뒤쪽 항을 한 항을 더해 줘야 됩니다. 더해 줘야 돼요. 그냥 앞에 치만 해주면은 그게 소거가 안 되고 저거 식이 값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때 여기서 다시 그거를 유도해 볼 생각은 없고 새로 가정할 때 t를 하나는 곱해주고 무조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t에 u라는 벡터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그죠? u라는 벡터를 하나 구해야 이게 새로운 기제가 된다 그죠? 새로운 기제가 된다. 자 해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미분하면 일단 2를 미분해 두면은 앞에 t 미분했으니까 x 익스포넨셜 람다 t 됐죠. 두 번째는 람다가 앞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람다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t로 미분하니까 람다만 앞으로 나오겠죠. 람다만 앞으로 나온다 그죠. 자, 니꼬로 뭐가 되냐면 니꼬로 자 a의 y2 예를 들면 axt의 exponential 람다 t 자 플러스 y2의 위에 처음에 가정했던 그 항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a에다가 u 곱하는 exponential 람다 t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별표되어 있는 식을 보면 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디터미넌트 구했던 저기 이중근을 해서 람다 값 구했던 그 식이 되는 거죠. 그 식이 처음에 그러니까 별표 자리는 서로 상쇄되고 남는 거는 뭐만 남냐면 남는 거는 여기 x 저기 첫 번째 항에 있던 x 벡터에다가 세 번째 항에 있던 람다 u가 남고 우변은 a의 u가 남고 따라서 이를 넘겨주면 어떻게 되죠? a의 람다 i의 u는 x 이렇게 해서 식이 된다. 자, 근데 이제 람다는 3을 집어넣어주고 x1 값도 넣어주고 x1 값은 저기 이미 구해놓은 값이죠. 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A3U는 자 여기다 쭉 넣어봅시다.
자, 4 마이너스 람다 3, 1이고, U1, U2고, 자, 마이너스 1에 2 마이너스 3이고, 우변은 1에 마이너스 1이고, 1에 마이너스 1이고. 두 식을 해놓으면 사실은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식이. 뭐 이쪽 차변이 일단 디터미넌트가 저기 a-3 람다가 0인 식이니까요. 자, u1 플러스 u2는 내 꼴이 1이고, 그랬더니 마이너스 u1 마이너스 u2는 내 꼴은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 u2는 1 마이너스 u1이죠. u2는 1 마이너스 u1. 곧 u1은 이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u1은 0 넣어주고 u2는 1 넣어주고. 근데 이거 뭐 그런 게 아니라 u1은 1 넣어주면은 u2는 얼마가 되죠? u2는 1 마이너스 u1이니까 1 넣어주면 뭐 u2가 0이 되네요. 3 넣어주면 크게 대응하느니. 그러니까 이 값은 우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하나는 자유값이다 이거죠. 따라서 y1은 내 거로 c1의 y1 플러스 c2의 y2고, 자, c1은 이거는 첫 번째 고유 벡터에서 구한 거고, 두 번째는 이거 기저해에서 구한 거고, 이 값은 우리가 하나의 이미 값을 갖기 때문에 꼭 1, 0이 아니더라도 뭐 된다 이거지. 근데 두 개 관계는 5개 계수 간의 관계는 아까 성립했던 u2는 내 꼴이 1-u1의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저를 구하는 방법은 중근일 때 새로운 기저를 구하는 방법은, 자, 처음에 가정을 t만 곱해서 가정을 하면은 뭐 상세도가 없어져 버려요. 상세도가 없어져 버리고, 자, 이쪽에 식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그죠? 식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자, 뒤에 u라는 항을 하나 더 해줘야 된다 그죠? 그냥 해갖고는 식이 성립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피제차식일 때는 어떻게 되냐? 피제차 선형 연립방정식인 경우는, 자, 여기 이제 g가 달라붙죠. g가 달라붙으면 우리 해는 어떻게 된다 했죠? y 허머지너스에다가 y 파티클라에.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미정계수법을 그냥 상수계수일 때 미정계수법, g의 형태에 따라서 뭐 g의 형태가 뭐 t의 2차식이다. t의 2차식이다. 그러면은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을 뭐 각 앞에 계수 벡터 해주고 t승, t제곱승 이런 식으로. t의 2차식이라는 얘기는 g가 어떤 계수야 어느 항만 뭐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느 항만 첫 번째 항만 2차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값 1 있고 여기 그냥 0으로 해서 이렇게 계수를 정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거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t제곱이고 0이고 각 요소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각 요소별로 이게 t제곱이고 0이고 각 요소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t제곱으로 묶어내고 앞에 계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yp를 정의할 때는 이 계수를 전부 미지수로 u 벡터, v 벡터, w 벡터 해서 1차 항까지 쪼르륵 해줘야 된다. 익스포넨셜 람다 t는 어떻게 되죠? yp는 익스포넨셜 람다 t 해주고 앞에 u 벡터, 코사인 오메가 t만 y 파티클러 솔루션은, 자, 앞에 계수 벡터를 정의해주고 뒤쪽에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하고 두 개를 정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인 오메가 t. 자, 변형 기층은 어떻게 된다 했죠? 익스포넨셜 람다 t가 기저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중근을 가질 때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t만 곱해서는 안 되고 u 벡터에다가 t에다 익스포넨셜 람다 t에다가, 자, 또 1차 t를 안 곱한 항도 가정해야 된다. 그죠? 안 곱한 항도 이것도 가정하지만 이것도 가정해야 된다. 그죠?
자에서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y 다시는 ay에다가 플러스 g다. 그 g에는 2t가 있다. 먼저 제차식의 해를 구한다. 아까 구한 해일 거예요, 이게. 제차식 해를 구하면 y 호모지니어스는 이렇게 C1에 C2. 우리 미지수는 항상 제차식에서 나오는 미지수는 항상 제차식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자, pj 차항이 exponential 마이너스 2t하고 중첩이 되죠. 중첩이 되니까 우리는 y particular solution은 거기다 t를 곱한 항의 한항 벡터를 구해야 되고, 그냥 안급어진 exponential 마이너스 2t에 해당하는 v 벡터를 구해야 되고, v 벡터를 구해야 되고. 자, 두 개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분하면 처럼 이제 뭐 t로 미분했으니까 u항이 하나 남고, 마이너스 2ut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2v exponential t가 남고, 거기다가 우변식에다 넣으면 바로 그냥 a 곱해준식이니까 a에다가 u의 t의 exponential, a의 v exponential에 플러스 g가 남죠. 플러스 g가 남다. 근데 t의 exponential 2t 항을 보면 쉽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죠. 여기 뭐 다시 묶어내주면 어떻게 돼요? a에 마이너스 2 i가 람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i자가 빠졌는데 여기에 u죠. u. 우리가 제차식의 해를 구할 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u를 구한 이거를 그 고유 벡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u를 구하는데 뭐 고유 벡터 할 때는 앞에 상수가 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위가 됐든 뭐든지 하나를 구하면 됐었는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u를 구해야 되는 거야. u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고유 벡터의 상수배, 고유 벡터의 상수배. u가 그냥 고유 벡터에서 임의의 값이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 값을 줘야 되는데 고유 벡터의 상수값. 그러니까 고유 벡터의 상수값이니까 고유 벡터는 1, 1이고 앞에 상수 a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제차식에서 그 고유 벡터 구할 때는 그냥 뭐 거기다 어차피 c를 곱하니까 뭐 우리가 뭐 c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무 값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값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상수 a를 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exponential 여기 ET에 해당하는 항이 exponential ET에 해당하는 봤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여기 저기 다시 또 마우스 가지고 좌우에서 긋기 그래서 그러는데요. 저기 YP를 미분한 첫 번째에 보면 U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미 계산하는 데 써먹었고 마이너스 2V항이 있고 우변으로 와서는 AV항이 남죠. AV항이 남고 거기에 이제 지항이 있죠. 지항, 익스포넨셜 파트는 없어졌고 마이너스 6에 2가 됐죠. 그러면 식을 딱 풀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초록 점경은 v1 마이너스 vt에 u에 해당하는 값이 a 값이 하나 끼고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여기서도 초록 해봤더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푸는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두 식을 가지고 초록 해봤더니 두 개 합해봤더니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고정이 된다. 그죠? 마이너스 2라고 고정이 된다. 두 개를 해봤더니 v2는 이거로 v1 플러스 4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기 중첩되는 식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따라서 v1은 임의값을 갖는다. 그래서 v는 이거로 뭐 k 플러스 4 해서 제일 쉬운 거는 k는 0을 집어넣는다. 0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단지 관계가 0, 4 한번 저 호모지니어스 식에서 개수의 뭐 어떤 값의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럼 0은 4다. 그러면은 자 일반에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 호모지니어스에다가 여기 있는 비제차항의 식이 된다. 비제차항의 식이 된다. 자 문제가 상당히 뭐 그 설명을 더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한 줄줄이 한 번씩 유도하면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매개 변수, 지난번에 저기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해를 상수계수, 그러니까 상수계수의 이쪽 우측항이 쪼르륵 있을 때가 아니고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하는 비제차항을 다뤄보는데요. 여기는 상당히 좀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앞쪽에서도 일단 생략하고 갔죠. 생략하고 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를 이용하려면은 관계식이 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지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할 때는 그 이계 방정식에서부터 했던 데를 한꺼번에 몰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몰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매개 변수로 해서 그거하고는 좀 약간 틀리게 그냥 G1 방금 전의 문제하고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에는 일단 y에다가 상수 c 해서 y particular solution을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제차식의 해에다가 여기 새로 하나를 가정한다 이거지. ut를 가정한다. ut를 가정하는데 이계 방정식에서 일단은 전혀 익스포넨셜 함수나 그런 게 아니었을 때 얘기고 여기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주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로 구한다 이거든. 그럼 y 다시는 니꼬로 식에는 이렇게 된다. 여기에 대입한다. 그러면 좌우측에 쪼르륵 대입하면 제차에 의해서 이거는 서거되고 없어지고 그러면 남는 거는 기드해에다가 u 다시 했을 때 g 벡터가 된다. 그러면 u 다시는 이렇게 넣으니까 y의 인버스 h다. 자, y는 얼마냐면 y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줘져 있죠. y는 여기처럼 이렇게 미분음과 그 다음에 이렇게 y1, y2 하고 매트릭스식이 줘져 있고 y 다시 디터민 역행렬을 구하면 그냥 우리가 역행렬 구하는 방식으로 예행렬 구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u 다시는 내 거로 y의 인버스에다가 g 여기 대문자 y로 돼 있는 거는 이거 그 제차해를 기드를 쪼르륵 그냥 여기 열벡터식으로 그냥 풀어 써준 거예요. 벡터에 넣어갖고 아이겐 벡터에 넣어가지고 풀어 써져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인버스를 구하면 여기서처럼이 좀 구할 수 있게 되고 u 다시는 내 거로 저희 심주된 대로 y의 인버스에다가 g를 곱해준다. 그러면 g를 곱해서 이렇게 풀어 써준다 이거죠. 풀어 써준다. 그럼 u는 적분해야 되니까 양쪽을 적분하면 되죠. 얘를 적분한다. y 파티클러션은 yu에서 이렇게 나열이 된다.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일반에는 y 호모지너스의 y 파티클러. 여기서 매개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설명해보면 이계나 고계에서 했던 매개 변수법에 의해서 이게 익스포넨셜이냐 뭐냐 그렇게 가정 미등계수법이 아니고 옆에 기저해에다가 어떤 함수를 넣어서 그거하고 독립된 새로운 기저를 찾는 방법식으로 해서 푼다 해서 매개 변수법에 해당하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좀 어려워서 설명만 한번 드리는 겁니다. 뭐, 뭐 어렵긴 어렵죠. 자.